47만 4,133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 수입니다. 과연 47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푸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혹은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학생은 몇 명이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제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이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해설 영상 보면서 오답을 정리해야겠죠. 그런데 이 영상은 해설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 농담이고요. 자, 이 영상은 해설 영상보다 훨씬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이 문제 어떻게 깔끔하게 풀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올라온 해설 영상이나 해설지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해설을 보면 뭐 하냐는 거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해설 영상을 보면서 어떤 풀이가 더 나은 풀이인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것보다 내 풀이가 얼마나 산만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못 풀었거나 아니면 괜히 엄청 헤매면서 풀었을 문제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특정 단원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실전 훈련을 못해서? 그게 아니죠. 각 문제를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의 비효율이 조금씩 쌓여서 전체적인 운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내 풀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왜 내가 실전에서 이 풀이를 떠올리지 못했는지, 왜 배운 대로 하지 못했는지, 연습했던 것들이 왜 튀어나오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영상 총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1편은 쉽고 만만하게 보고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풀었던 문제들, 그리고 2편은 어려운 줄 알고 쫄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들, 이 문항들을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지 지금부터 실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가지고 리뷰 및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풀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고 F'1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수준별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그 풀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떻게 했어요? 전개했어요. 전개. 그냥 얘네를 다 전개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에다 다 1을 대입해서 정답을 구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전개하는 과정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풀이를 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얘는 뭐예요? 이 앞에 거 미분해서 2x 그리고 거기다 뒤에 거 미분한 2x 플러스 2 얘네를 따로 이렇게 구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한 거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요, 여기 이 뒷부분 있죠? 얘는 사실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네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할 때 어차피 지금 뒤에 걸 미분했을 때 이 앞에 거는 남아있다면 둘 중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얘는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걸 미분하면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뒤에 걸 미분한 이 식에는 어차피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거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놨다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앞에 것만 미분한 얘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서 2 곱하기 5 해서 정답 10 이렇게 구하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너무 쉬운 문제죠. 3점짜리 문제인데다가 이거 틀린 학생들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가져왔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보고 만만하게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잘못 푼 문제들, 사실 이 등비수열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제가 이건 수업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등비수열의 재해석 그리고 일반항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등비수열 문제만 나오면 그냥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서 A6이다 하면 어떻게 바꿔요? 얘를 R에 5승
그리고 A8은 A 아래 7승. 그냥 이런 식으로 무조건 N-1승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다들 이렇게 풀었으면서 이 문제는 해설 영상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 8번 가지고 해설 영상을 봐. 그냥 틀렸다고 해도 뭐 해설지 잠깐 보고 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뭐 엄청 큰 비효율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결국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 이건 어떻게 풀었어야 됐냐? 무조건 AR에 N-1승 이렇게 첫 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6번째 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도 다 6번째 장에 맞추는 겁니다. A7은 6번째 장인 16에다가 R을 곱한 거고 A8은 뭐예요? 16에서 R을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그냥 여기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공비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식이 한결 간결해진다. 그렇게 공비를 구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도 16 곱하기 R의 세제곱,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는 16 곱하기 R의 5승,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더 간결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실제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 A9 여기 뭐 적혀 있어요? R의 8승. 그렇죠? 여기는 R의 10승. 이런 거 습관적으로 적어 놓는다고요. A6이 16이다.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A의 R의 5승이 16이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다 바꿔놓죠. A8이 7승, 그리고 A7도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다시 지금 16 곱하기 R의 제곱, 얘도 여기 보시면 16 곱하기 R 이렇게 다 바꿔놓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할 거였어.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 식을 한 번 더 적은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 한 줄의 비효율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등비수열 수업 때 계속 말씀드린 일반항의 함정이에요. 지금 이 학생 풀이도 보시면요, 여기 뭐 AR의 8승 그리고 AR의 5승이 16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 풀이 보면 지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깔끔하게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좀 개고생을 많이 하고 지운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지금 다 지운 흔적이죠. 이걸로 일단 고생한 거예요. 쭉 풀다 보니까 뭐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다 지우고 결국에 이 식만 남더라. 그러니까 그냥 6번째 장이 16인 거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공비 R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전 이런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풀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른 학생 시험지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좀 킬포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시험지 색깔부터 다르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킬포. 자, 일단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킬포인데 여기서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 이게 첫 번째 킬포. 자, 두 번째 깨알 킬포. 공비를 여기 옆에 보시면 공비를 D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깨알 킬포인데 공비는 R이죠.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음이 급했나봐요. 이렇게 공비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발생된 나비 효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봐요. 이 등비수열 끝까지 열심히 적는 학생. 지금 9번째 장, 11번째 장 구하라고 하니까 비교적 만만하게 생각이 들었나봐요. 문제에서 6번째 장이 16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근데 내가 이거 다 적은 것도 신기한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6번째 장에서 나 이렇게 오는 건 이해가 돼. 그래, 하나씩 적으면서. 근데 얘네는 왜 적었을까요? 어찌됐든 첫 장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2씩 곱하면서 하나씩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장 16까지 왔죠. 7번째 장 마이너스 32, 8번째, 9번째, 10번째니까 막 점점 커지고 있어요. 10번째 장 256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9번째 장이랑 11번째 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번째 장 마이너스 128, 그리고 11번째 장이 지금 보시면 여기 51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단 계산 잘못한 거죠. 마이너스 512가 돼야 됩니다. 이대로 푼다면 마이너스 128에서 지금 두 번 곱해서 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어찌됐든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오케이 다 구했어. 답을 딱 보려고 했더니 정답이 지금 다 분수야. 나는 지금 마이너스 128이랑 512가 나왔는데 둘을 더 하려고 하니까 정답에 이거 보고 얼마나 지금 환장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 문제 왜 틀렸지? 해설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실수라서 내가 이걸 틀렸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도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적을 거잖아 너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해도 여기 공비 D라고 적을 것도 여전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다 적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런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등급의 향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풀이만 그냥 해설 영상이나 해설지에서 쫓아갈 게 아니라 내 풀이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부터 바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와서 좀 당황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10번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맨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답을 맞췄어도 굉장히 헤매다가 맞춘 학생들의 풀이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등급이랑 수준이 갈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우선 1등급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먼저 살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보통의 학생들 3에서 5등급 사이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 헤매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제가 수업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만 그대로 지켜줬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 조건 가를 봤을 때 sin A와 sin B의 비율까지는 다들 구했거든요. 이 둘의 비율이 2대 3이다라는 것까지는 왔는데 제가 수업에서 항상 말씀드렸었죠. sin 값의 비율은 뭐랑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in의 비율, sin 값들의 비율이 뭐랑 동일하냐? 분자의 비율과 동일해요. 즉 분모끼리의 비율과 분자끼리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의 비율은 A 대 B 대 C, 결국 변의 길이비로 볼 수도 있다. 이게 결국 고정되어 있는 저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끼리 다 같다는 건 분모의 비율과 분자의 비율이 같다. 결국 변의 길이비, 그게 아래 있는 사인의 비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대 B가 2대 3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사인 B는 코사인 C. 자, 이 조건 나를 대부분은 그냥 얘도 코사인 법칙 쓰고 얘도 코사인 법칙 써서 그 식끼리 같다. 이렇게 푸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코사인 값끼리 같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각 B랑 각 C가 같은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냐 없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삼각함수 활용이니까 코사인 법칙이겠지라고 그냥 지레짐작해서 풀이를 시작했냐,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코사인 값끼리 같다고 그 둘이 각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각이 달라도 코사인 값끼리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코사인 함수는 보시면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봤을 때 어차피 삼각형의 세 각은 다 180도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봤을 때는요, 어때요? 계속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같은, 그러니까 같은 y값을 갖는데 x값이 다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각 B랑 각 C가 같구나,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구나 하고 바로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까 구한 변 A와 변 B의 길이 B가 2대 3이니까 여기를 뭐 2K, 여기 3K라고 두면 여기도 저절로 3K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포인트, 이것도 제가 수업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항상 이런 2등변 삼각형, 그렇죠, 2등변 삼각형을 보면 가장 먼저 그어야 되는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직 2등분 선을 꼭 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런 삼각함수 활용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중학도형 강의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요, 아까 제가 원을 설명할 때 현 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2등변 삼각형을 만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수선을 내렸을 때 얘가 2등분 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삼각비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구나. 실제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물론 항상 그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아까 원에서 이렇게 접점이 생기면 원의 중심에다 반지름 긋고 수직 표시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면 직각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가 저절로 K가 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으로 뭐 사인 B, 코사인 B 이런 식들을 훨씬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 문제죠.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의 풀이는 보통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의 풀인데요. 지금 보시면 식이 되게 길죠. 길긴 긴데 이 학생은 그래도 답을 맞췄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등급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을 놓치면서 발생한 비효율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그 풀이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쭉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데는 성공한 풀이거든요. 자, 일단 이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지금 조건 가를 보고 sin A와 sin B의 비율은 바로 구했습니다. 2대 3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가 변의 길이 B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일단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6은 뭐냐? 지름이에요. 이 지름은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반지름이 3이라는 걸 바로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변의 길이비라는 걸 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던 꿀팁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sin A와 sin B가 2대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통해서 A랑 B가 지금 2대 3이라는 걸 비교적 좀 간접적으로 한 번씩을 더 적어서 어떻게든 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 대신에 2K라고 적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결국 6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sin A는 3분의 1 K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2K, 여기 3K까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X라고 뒀단 말이에요. 얘네가 2대 3이라는 건 파악했는데 얘는 아직 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래 조건 나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이로 생각했을 때는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가 바로 3K라고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비율이 다시 한번 생긴 거죠. 뭐예요? 이 코사인 B랑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코사인 B, 얘가 코사인 C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라고 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개수마다 이렇게 K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인수분해하고 싶어서 이제 조립제법을 해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먼저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2K고 3K면 K는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길이도 양수로 생각했어야지 음수인 인수를 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괜히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인수분해였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값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플러스 5K 마이너스 3K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5K랑 x 마이너스 3K니까 x가 3K구나 이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x가 3K구나 여기서 이제 바로 적은 거예요. 그래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 만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걸 긋는 학생은 또 흔치가 않아요. 그래도 이걸 바로 그으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루트 2K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자, 이 학생 풀이도 보시면요 비슷해요. 지금 얘를 가지고 바로 변의 B를 구하지 못했고 사인 법칙 이걸 이용해서 그래도 여기 2K 3K 여기가 2대 3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한 박자 늦게 파악하긴 한 겁니다. 그래도 잘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바로 3K로 두지 못하고 원래 얘를 바로 확인을 했다면 코사인 값이 같을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각이 같을 때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를 C라는 미지수로 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똑같이 아까 학생이랑 똑같이 이거를 이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쓴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고 코사인 C를 구해서 얘네 둘이 같다. 그래서 사실 같은 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립제법만 쭉 했으면은 똑같이 풀 수 있었던 식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K랑 C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K에 대한 식인지 C에 대한 식인지도 파악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C 대신에 X라고 적혀 있었다면 비교적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X로 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풀면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C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풀기 시작했던 건데 이 식이 만들어지니까 아 이거 K에 대한 식이야 C에 대한 식이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린 비교적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좀 비교적 잘 푼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학생은요 조건 가나를 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그냥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조건 나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캐치하고 이 그림을 바로 그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쓰기 시작한 거죠. 사인 B분의 3K가 6이다. 그래서 사인 B가 2분의 K다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B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얘를 가지고 다시 사인 B를 만들어서 이 K 값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파악했을 때 수직 이등분선만 그었어도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정은 바로 나왔을 수 있다. 어찌됐든 여기가 K고 2K의 절반이니까요. 여기가 3K잖아요. 그럼 당연히 코사인 B는 어떻게 됩니까? 3K분의 K. 코사인 B는 3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사인의 비율은 변의 기립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연습을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그냥 사인 나왔다고 사인 법칙, 코사인 나왔다고 코사인 법칙,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습관, 그걸 꼭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문제는 1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12번이라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방심하고 풀었다가 제가 계산 실수를 5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떤 학생의 시험지고 이 학생이 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이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길죠. 근데 이게 비효율적으로 푼 풀이가 아니에요. 이게 잘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꼭 여기서 실수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계속 못 풀었었는데 다 풀고 나서도 내가 푼 풀이가 맞는지 찝찝함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산이나 이런 걸로 틀린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이 문제를 푸는 논리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제가 지수 로그 함수 기출 분석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수 로그 함수는 결국 식 만들기 싸움이다. 이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식은 이거죠. AB가 CD의 2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 길이가 K면 여 길이가 2K가 되는 거죠.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네 둘이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식을 하나씩 총 2개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미지수를 설정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두고 여기 x좌표를 b라고 두면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무조건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해설 영상이나 해설지를 참고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식이 길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식이 복잡해져도 결국에는 이 2개의 식을 쭉 끌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여기 지금 미지수 2개잖아요. 이것도 미지수 2개를 끝까지 끌고 가기가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미지수 하나를 줄여놓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이를 t라고 두면 이 x 좌표들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xy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y값이 t라는 건 여길 x축으로 여길 y축으로 보면 이 함수는 y는 로그 2의 x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때 y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로그 2의 t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함수도 얘가 t가 된다. 이걸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 t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로그 2의 1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해보면 지금 x는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로그 2의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지금 a랑 b라고 문자 두 개로 두는 대신 문자 하나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보기에 로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봤을 때 둘이 지금 겹치는 게 둘 다 밑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그러니까 어차피 x좌표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줬어야 됐고 여기 보기들에서 이렇게 로그가 나온 걸 봤을 때 이렇게 여기를 t라고 두고 표현을 해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살펴볼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이 답을 냈더라도 그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가 어떤 식으로 갈렸는지 실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생 풀이를 먼저 보면요. 풀이가 되게 길죠. 지금 이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만 봐도 되게 풀이가 긴데 지금 여기도요. 14번 풀이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13번을 풀기 위한 풀이였고 정말 다행히도 정답을 맞췄어요. 분명 한 이쯤에서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여쯤 왔을 때 이거 맞나? 이렇게 푸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여쯤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몰라, 쭉 풀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언젠가 나올 거야.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가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쭉 풀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해진 거야. 몰라, 나 이거 안 풀어. 14번 어차피 못 풀 것 같아. 그냥 여기 쭉쭉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답을 냅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지 않아요? 마치 고진감래의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풀이였지만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한 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쩌다가 이 풀이가 길어지게 된 거냐? 지금 이 넓이가 A, 이 넓이가 B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요, 이 B-A가 3분의 2다. 이걸 직독직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B를 구하고 지금 요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A를 구해서 요 넓이를 구해서 그래서 이 둘을 빼자. 그게 3분의 2다라는 식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기 A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차함수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거죠. 그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0부터 알파까지. 여기 교점이 몇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함수를 적분한 이 원시함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0부터 알파까지. 여기서 사실 이상함을 느꼈어야 됐다고요. 사실 미지수가 벌써 지금 여기도 m이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알파라는 걸 또 둔다고. 그리고 b도 어떻게 해요? 이 함수, 그러니까 얘에서 이 직선 mx 플러스 2를 빼서 그걸 원시함수를 구해서 알파부터 2까지 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풀이로 이렇게 쭉 돌고 돌아서 결국 정답에 이르기까지. 이 한편의 드라마를 완전히 찍기 위해서 14번을 희생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이 학생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여기 A를 지금 여기서 별을 뺐어요. 별이 뭐냐? 이 부분의 넓이를 별이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여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를 뺀 거죠. 이 삼각형의 높이는 2라고 알고 있고 여기 밑변은 어차피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이게 0이 되는 지점 x는 마이너스 n분의 2.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값이다. b도 마찬가지로 그냥 0에서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은 적분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거기서 별을 뺐다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지금 애매하게 얘만 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이 넓이가 안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한 거에서 별을 뺀 다음에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를 지금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이 풀이도 여전히 길어요. 여기 안에 미지수 m이 살아있고 미지수 별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풀었어야 됐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b-a 있잖아요. 그건 지금 이 부분은 플러스로 하고 이 부분은 빼란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이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를 뺀 이 차함수 입장에서 보면요.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저절로 이 부분은 플러스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b-a가 되는 거고 이게 3분의 2다라고 하면 이 식 하나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유형은 예전에 기출에서도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적분해서 두 도형 사이의 넓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언제 많이 나왔냐? 두 도형 사이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보다 뭐 A랑 B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얘랑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이 차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A는 B라는 건 A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사실 B-A는 0이다.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B-A는 3분의 2다라는 식은 같은 방식으로 풀지 못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 그대로 적용을 했다면 이런 큰 비효율은 무조건 피할 수 있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 4호석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보세요.